안녕하세요. 무림당구 사파고수입니다. 아카데믹 사파레슨. 지난 시간 원쿠션 겨냥점을 고정하고 회전에만 변화를 줘서 해결하는 되돌아오기 시스템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풀 회전으로 고정하고 원쿠션을 다르게 보내는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되돌아오기 시스템이지만 설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왜 헷갈리게 두 개를 알려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 배열에 따라 각각 유리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쿠션 겨냥점을 고정하고 회전의 변화를 주는 방법은 구조의 이해와 일자로 형성된 뱅크샷에 적용하기가 쉽고요. 풀 회전을 쓰면서 원쿠션에 변화를 주는 방법은 공을 먼저 치는 배치에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같은 것이라서 다 연결이 되고요. 둘 다 마스터를 하셔야 자유자재로 확률 높게 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테이블에서 먼저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코너로 풀 회전을 주면 한 포인트를 10으로 나눴을 때 여기 17 정도에 떨어집니다. 오늘 시스템은 숫자 계산이 좀 필요한데 이 한계각 17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두겠습니다. 설계 방법을 바로 배치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공이 있습니다. 내 공과 코너 포인트를 연결하니까 5 정도 됩니다. 내 공값. 그리고 도착 지점과 코너 포인트 연결은 8 정도 되네요. 도착값. 합치면 13입니다. 상수 17에서 13을 빼주면 4. 원쿠션 숫자입니다. 프레임 포인트라 4를 향해 치면 이 정도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슨 당점은 풀 회전 고정입니다. 쳐보겠습니다. 숫자 계산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죠? 이번엔 공을 먼저 맞추는 배치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공을 1적구로 쳐볼 건데 각각 코너 포인트와 연결되는 내공값이 7, 도착값이 4 정도 됩니다. 더한값 11을 상수 17에서 빼주면 원쿠션 숫자 6이 나오네요. 1적구를 쳐서 6을 향해 보내면 이 정도에 맞겠죠? 여기를 인지하고 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안쪽으로 쳐서 되돌아오는 배치 해보겠습니다. 내공값이 10, 도착값이 6인데 퍼쿠션 확률까지 감안해서 5로 보겠습니다. 더한값 15를 상수 17에서 빼주세요. 원쿠션 2를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이제 긴 테이블을 설명드릴 텐데 단순히 짧은 테이블에서 2배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일단 한계각 상수를 30으로 두겠습니다. 맥시멈으로 코너를 돌리면
한계각이 충분히 35까지도 나오지만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배치를 바로 보겠습니다. 계산법은 똑같아요. 코너 포인트랑 연결되는 내공값이 15, 도착값이 10, 더한값 25를 상수 30에서 빼주면 원쿠션 숫자는 5가 됩니다. 여기서 짧은 테이블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차이가 생기는데, 원쿠션 보내는 포인트당 숫자를 10이 아닌 5 단위로 부여합니다. 5, 10, 15, 20. 일단 5를 향해 쳐보겠습니다. 짧은 테이블에서의 기준과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한계각 상수 설정과 원쿠션에 부여되는 포인트 숫자.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시스템 그냥 이렇게 외워서 치셔도 무방하니까 설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 부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 다르냐 하면, 중앙 포인트쯤에 내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까지를 짧은 테이블로 볼게요. 코너 포인트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0.5 포인트라는 내공값 5가 됩니다. 칠판이 포인트가 그려진 비율이 실제와 약간 달라서 테이블에서 볼게요. 이제 다시 긴 테이블이라고 치고, 짧은 테이블일 때 5였으니까 뒤쪽으로 2배 연장하면 긴 테이블 10지점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14 정도 지점이랑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시스템을 단순히 2배로 적용,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코너가 아닌 코너 포인트와 라인을 쭉 연결하다 보니 나오는 각의 오류인데, 결과적으로 숫자가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도착값도 늘어날 테니까 더하면 오차가 더 커지겠죠? 한계각 상수를 엄청 높게 정하지 않고서는 이 더한 값을 뺐을 때 원쿠션 숫자가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깊숙이 쳐야 되고 되돌아오기가 계속 넘치겠죠? 그래서 같은 숫자라도 짧게 보낼 수 있게 원쿠션 포인트당 숫자를 5씩만 부여해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오차가 나지 않게끔 한계각 상수는 30 정도로 둡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인 거죠. 간혹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셔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려운 내용이었다면 패스하시고 그냥 외우십시오. 전혀 상관없습니다. 배치 보겠습니다. 이 공을 1족구로 되돌아오기를 칠 건데요. 코너 포인트와 연결되는 내공값이 10, 도착값도 10, 더한값 20을 상수 30에서 빼주면 원쿠션 수가 10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여기쯤 맞겠네요.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쳐볼 건데요. 코너 포인트와 연결되는 내공값이 20, 도착값은 7 정도인데 퍼쿠션까지 확률 높게 5 정도로 보겠습니다. 더한값 25를 상수 30에서 빼주면 원쿠션 값은 5입니다. 이 배치는 회전이 더해지는 구조니까 원쿠션 7, 8 정도를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마지막 배치입니다.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시면 이런 난공도 계산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렇게 뱅크샷 되돌아오기를 칠 거예요. 코너 포인트와 연결되는 내공값이 5, 일적구를 맞는 도착값도 5 정도. 그럼 더한값 10을 상수 30에서 빼주면 원쿠션 값은 20. 20을 겨냥하면 여기 정도 맞으니까 일적구에 안 걸립니다. 쳐보겠습니다. 되돌아오기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 편씩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쳐보시면 배치에 따라 사용하기 편한 방법이나 루틴이 생기실 겁니다. 항상 일정하게 칠 수 있는 본인 회전량 조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무림